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1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재미난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온라인 쇼핑 쿠팡 아시죠? 쿠팡에서 보내준 문자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쿠폰이 왔나? 라고 기쁜 마음에 열어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기 거래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물 등 값비싼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 할인, 한정 수량 확인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및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현금 결제 유도 등의 경우를 접하시면 거래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24시간 운영되는 사기거래 신고센터 02-2621-46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재밌다고 하셔서 온라인 쇼핑 사기 거래. 사기 그릇을 거래하는구나. 사기 그릇.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달라. 그거였으면 좋을 텐데. 사기 그릇. 뼈가 들어가야지 잘 안 깨지는데. 예, 이 한국 도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사기 거래 유형도 쿠팡에서 알려줬어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 확인을 위해 카톡, 전화 등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유인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결제 상품이라면서 가짜 구매 링크 URL을 통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리고 네 번째는 이메일, 문자, SNS,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서 직거래하자 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태권도로 다 물리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다 네 가지 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이런 문자 저는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기 너무나 뻔한데 박 PD가 얘기한 대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사기에 당한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준 곳이 또 쿠팡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비슷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KT에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고요. 또 우리은행, 우체국 이런 데에서도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가 활기를 치고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경고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럼 답장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내주자고요. 어떻게 해요? 사기는 잘 깨져서 싫어요. 이분들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직이 가면 안 되죠. 이분들 바쁠 텐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 누가 속겠어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런 문자를 계속 기관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쇼핑 사기가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요. 온라인 사기 거래의 유행과 예방법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경제학적인 의미도 살짝 있거든요. 요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특히나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배우자분들 자녀분들 그리고 가족, 친척분들 또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이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내용이 괜찮다 하신 분들은요. 이번 추석 때 안부 인사를 보내면서 오늘 방송 꼭 공유해 주시길 요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소년들이 낚시를 갔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라고 아재 개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그렇게 유행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걸피싱은 왜 없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아무튼요.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일단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것이 꽤 많아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A씨란 분이 이런 문자를 받았대요.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납부하라.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받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A씨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했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왔대요.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라. 이런 네. 안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대부분 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런 안내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 이 안내 메시지 이 멘트가 이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전화를 끊고 한전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분은 이 보이스피싱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자가 끊이질 않고 있대요. 또 한 분은 이런 문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료 환급금이 있으니 환급 받고 싶으면 이를 확인해 봐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메시지에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링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링크 클릭하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액 결제되게 만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에 대한 이 항의가 늘어나자 한전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관련 ARS 안내나 전화를 통한 전기요금 환급 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안내 문자를 무려 1,100만 원한테 보내야 됐다고 해요. 워낙 이게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전에서 누진료를 환급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은 내가 누진된 게 있었구나, 돌려받을 게 있었구나 하고 속아서 이거를 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통신사도 그렇고 설사 이런 게 있더라도 다음 달에 나올 거를 차감을 해주지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1,100만 원,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가정에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전이 이거 안 보냈으면 전기요금 더 깎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나쁜 놈들 때문에. 게다가 이런 사례도 있대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쓴 책 있잖아요. 경제 시그널.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걸 보내려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려고 갔다가 편의점에서 직접 목격했던 보이스피싱. 이거 기억나시나요? 구글 기프트 카드? 맞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은요, 아들이나 딸 전화번호로 이게 문자가 오면 거의 의심하지 않죠. 근데 이거 관련돼서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시끄러운 곳에서 비슷한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를 내면 이거 속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범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좀 사주세요. 이게 회사나 학교에서 당장 써야 돼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이거 속죠. 그래서 이거 속은 다음에 이거 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산 기프트 카드에 고유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바로 등록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가요, 구매 한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십, 수백 뭐 이렇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어르신도요, 수백만 원어치를 갑자기 살라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언론에 뉴스에 나온 한 피해자는 이랬대요. 이거에 속아서 이틀 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기프트 카드를 얼마나치를 샀는 줄 아세요? 1,000만 원이 넘게 샀다고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다 사서 이거를 다 고유 번호를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다 사기범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보내준 다음에 나중에 이게 사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 때 많이 사시는 분들, 제가 목격했던 편의점 점주분들은 그 어르신이 기프트 카드를 있는 대로 다 주세요 하니까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물어보시면서 이거 사기일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이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벗어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착한 편의점 점주분들도 있기야 있지만 모든 편의점 점주분들이 이렇게 다 착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게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남자들이 군대 가서 뭐 자기가 탱크를 몰다가 바퀴가 빠졌는데 입금을 빨리 좀 해줘야 내가 영창을 안 간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또 착한 여자친구들은 진짜인 줄 알고 입금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구글 기프트 카드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또 이 진화된 수법을 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딸이나 아들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갑자기 외국 사이트 뭐 아마존 같은 거 들면서 요거 가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요? 내가 빨리 이거 해서 회사 일 아니면 학교 일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르신들은 이거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글 기프트 카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민등록 번호니까 이거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고 의심 없이 이걸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기범들은요 요 주민등록 번호 사진까지 캡처된 거를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휴대전화 대리점을 갑니다.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 이 개통한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요걸 가지고요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잖아. 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이게 비대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카드론을 받거나 약관 대출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날른다는 거지. 이게 가족이 아니어도 부모님 전화가 개통이 되나 보죠?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예.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캡처가 있으니까 이거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하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이거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융회사는 이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 살짝 이렇게 멀리 보여주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요거 사진 찍어서 한번 보냈을 뿐인데 엄청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 추석에 안부 전화 드릴 때 이런 얘기 꼭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더 진화된 이 사기범들은 이런 데만 머리를 쓰고 있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더 진화된 방법도 있대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이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는 그냥 소매치기 아니에요? 소매치기랑은 더 진화된 방식이에요. 대면이니까 이게 비대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들은 다음에 이런 거 왜 속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급박한 상황에는 속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뭐냐면요, 요게요 대면 편취를 왜 하느냐,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넨 상대방은 이게 범죄자일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게 속이기가 더 쉽다 해가지고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 등급자도 대출 가능, 이런 허위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마구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나 대출이 필요한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응답을 하겠죠. 해당 문자에는 당연히 이 가짜 URL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도 합니다. 이에 넘어가게 되면 해당 스마트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융회사나 아니면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112로 전화를 걸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전화번호로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하느냐? 금융회사나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맡기면 이게 털리지 않습니다라는 이 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 흉내를 내는 거지 보이스피싱 아니, 조직이. 그러니까 경찰이 저금리로 갈아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예.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했는데 요거를 이제 속은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려고 경찰한테 112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전화를 받고 당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릴 수 있어요. 털리지 않으려면 일단 경찰한테 맡기세요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렇게 안내해주면 이거에 또 어르신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속지 않은 사람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권유한 거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우리 금융기관에서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라고 속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직접 금융기관에 오려면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한번 또 나오려면 버스 타고 아니면 차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게 우리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관련 서류까지 다 챙긴 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그 직원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바쁜 사람들 이거 특별 서비스입니다 하면 이 특별 서비스로 한번 대출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갈아타거나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일단 미리 갚아야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직원에게 이것도 맡기면 이를 이 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이니까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때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사람이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속아 넘어가신 분들은 이 기존 대출은 일단 갚고 새로운 대출로 저금리로 갈아타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온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 아닙니까? 네. 들고 튄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방금 연락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회수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주 꿀알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한 건만 처리해줘도 1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깔끔한 복장으로 그냥 돈만 받아서 ATM기에서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만 해주면 이 알바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 알바비 안 받고 그 돈을 갖고 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또 알바라고 속은 사람들은 이게 또 금융기관의 돈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거 들고 튈 생각을 하는 뭐 박PD 같은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 이게 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가 그냥 꿀알바라고 해서 돈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속아 넘어갔다가 자신들도 보이스피싱과 한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예전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자기 짐을 대신 이렇게 가져온 분 그런 분이 뭐 무기징역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알바로 가시는 분들이 진짜 금융회사 직원처럼 깔끔하게 입고 가니까 속는 사람 그 돈을 맡기는 사람도 속고 이 알바도 속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5일 부산입니다. 남포동. 박PD가 좋아하는 동네죠. 여기에 한 햄버거 매장에서요. 마스크를 한 50대 여성과 남성 한 분이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성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 꿀알바에 속아서 했었던 보이스피싱 송급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었대요. 왜냐면요. 이 남성은 자신의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800만 원을 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에 속아가지고 돈을 털렸던 그 소식을 듣고 붕괴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아픔을 덜어주겠다.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내가 붙잡아 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더 큰 돈을 주겠다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했어요. 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까 얘기대로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이를 승낙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50대 그 여성, 꿀알바인 줄 알고 왔던 여성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현금을 준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돈을 건넨 다음에 이 조직원 50대 여성이 돈을 세는 사이에 친구들과 함께 이 여성을 덮쳐가지고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성 50대 여성도 꿀알바인 줄 알고 했다 라고 경찰에는 해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처벌을 면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일이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대전에서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 또 있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 수사를 하긴 하지만 경찰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부는 다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서 해외 조직을 소탕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흡하고 안 잡히니까 네.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시민들도 잡는데 경찰들이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경찰들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잘 잡는데요. 네. 문제는 수거책이 아니라 이 우두머리 몸통들을 아직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몸통들은 다 중국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잡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도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테고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일단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보이스피싱 웬만하면 다 사라졌겠거니. 예전엔 개그 콘서트에도 이 코너가 있을 정도로 네. 보이스피싱이 활기쳤지만 그 코너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도 사라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개콘 자체도 없어졌죠.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네. 당황하셨나요?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튼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2017년에 2,431억 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2019년 작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6,720억.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 중에 정보기관, 금융기관 사칭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7년만 해도 622억 원밖에 안 됐었는데 2018년에는 1346억 원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고령층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자료를 보니까요. 65세 이상의 고령층 피해 이게 인지한 건수입니다. 뭐냐면요. 고령층들 중에서는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주변 분들이 알려주셔서 인지한 건수만 몇 건인 줄 아세요? 14,043건. 이게요. 이 비슷한 전체 사기 중에 무려 83.4%. 고령층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특히나 고령층 중에서는요. 65세 이상 중에 남성보단 여성 그리고 남성들도요. 80세 이상 80세 전후의 고령층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대요. 근데 이는요. 어떤 형태로든 경찰에 인지된 건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피해를 당했는데 몰라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 건수와 피해 규모는 엄청 더 클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로 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금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실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인구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보유한 저축액이 전체 연령대 중에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대요. 어르신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돈 많은 고령층 재산을 노리는 사기는 끊이질 않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고령 여성 아까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고령 남성들은 막걸리를 많이 먹어서 돈을 다 썼다. 아,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고령 남성들은 없죠. 하늘나라에 가 있죠. 벌써 하나님 대면했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고령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 분들이 전화가 오면 집 전화로 오면 직접 받는 횟수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고령 여성분들은요. 인지 능력 요것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각과 청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통 이렇게 변한대요. 사물을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사물을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매우 현명했던 사람들도 그럴싸한 말에 쉽게 넘어가서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 뭐 비트코인 사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액의 상품, 무슨 체험관 같은 데 가서 사오시는 분들 보면 고령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날 잘해주는데 내가 뭐 사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뭐 자석백에 몇백만 원 주고 사오고. 홍보관.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대요. 나는 결코 이런 사기 피해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자신을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다는 겁니다. 자신은 피해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보통 이런 얘기 한대요. 70세 이상의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게 한대요. 누가 감히 나를 속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체 연령대 평균은요 46.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70세 이상은 50.6%. 70세 이상이 더 이렇게 자신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 특히 남성보단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과신한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궁예도 왕건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요,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고령 피해자 조사에서 92%는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대요. 나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사기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뒤늦게 누구인가
누가 보이스피싱을 하였는가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고령의 사기 피해자들은요, 나중에 이런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속여하면서 화병에 병 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두고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어르신들 속이는 사람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사기범들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처벌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외국에 대부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현행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돼 있대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화병 나게 만들고 가정 파탄도 시켜버리고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다음에 너무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막심하게 주는 놈들한테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0을 하나씩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는요. 조직 간부들 아까 몸통들 얘기했잖아요. 중국이나 대만 아니면 동남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법으로 검거나 처벌, 범죄 자금 환수 이게 쉽지가 않대요.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범죄 조직 특성상 일망타진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점조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데 뭐 정부나 경찰에선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이에 따라 저는 의미 있는 법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이것도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의원이 재미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대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네. 이 개정안 개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대폭 상향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아니면 10배 이하 이렇게 처벌하자. 일벌백계 몇 배의 벌금을 물게 하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대요.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이 나쁜 놈들, 보이스피싱 조직들 이 일망타진에 더 앞장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 안 하고 지금 추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국회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얘기가 없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요.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처벌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포폰. 그렇죠. 대포폰 아니면 스마트폰 뭐 이런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도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왜 가능할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보이듯 보이지 않듯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란 게 이동통신사들이 그리고 인터넷 전화사들이 요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뭐냐면요. 범죄 조직이 대포폰을 통해서 상대방 전화기에 보통 친해 전화번호로 안 하죠. 정보기관, 금융기관 번호를 뜨게 만드는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게 당연히 유료입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를 통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불법이다. 법은 있어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서비스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법을 보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거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를 변칙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협박하려고 발신전화 변경을 하지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발신전화 번호를 바꿀 이유가? 그러게요. 사기칠 거 아니면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대규모 TM 조직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런 대규모 TM 조직이나 이런 데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 대표 번호로 지금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텔레마케팅 이걸 아직도 하나요? 텔레마케팅 조직이 있죠. 이런 데들은 이 대표 번호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니 대표 번호 말고 그냥 각각 번호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무튼 이 때문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이거 검색해 보세요. 이게요. 요거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가지고 설치해 주겠습니다라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고. 다행스럽게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은 이게 안 되긴 해요. 발신번호 변경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전화 거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이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면 그게 힘들다면 발신번호 조작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들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통신사들에게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그 업체도 하기 전에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진짜 정당한 TM 업체인지 미리 알아보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네요. 마약을 갖다 놓고 먹으면 불법.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갖다 놓은 거 자체가 불법이지. 그러니까요.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이게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재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느냐?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까 얘기대로 이게 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낸대. 처벌을 받는 게 과태료입니다. 예. 근데 과태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대 5천만 원. 에이, 그리고 지들이 뭔 능력이 있어서 그게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아닌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알더라도 이 주로 제공하는 데가 LG U+, KT 이런 데거든요. 얘네들한테 과태료 5천만 원. 이 껌값 아닙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마저도요. 과태료를 얼마 전에 올렸어.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낮다 해서 5천만 원 올렸습니다. 하하. 3천만 원인데 30억, 300억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대포폰에 대한 관리도 이동통신 3사나 이런 데들이 너무나 부실해요. 뭐냐? 대포폰 지금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타인명의 휴대폰에 뭐만 교체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 유심.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대포폰 쓰는 사람들이 뭘 사느냐? 유심을 사요. 유심. 근데 유심을 어떻게 사느냐? 알뜰폰이나 선불폰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지금 개통할 수가 있잖아요. 유심만 보내줘요. 그걸로 사가지고 본인 확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대포폰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명의 도용 확인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포폰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하.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 대포폰 물론 본인 확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긴 하지만 이동통신사들 1년에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만데 이거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왜 안 하느냐?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번호를 지속적으로 점검 니네들이 해라. 그리고 이거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대포폰이 활기를 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이동통신 3사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포폰에 대한 수요가 또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대포폰이 왜 필요할까? 맞아요. 이거 두 집 세 집 살림하면 필요하거든요. 아, 두 집 세 집 살림.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에 대한 법률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장관 아들 휴가 간 걸로 뭐 진짜 탈영한 것도 아니고 탈북한 것도 아니고 몇백억 헤쳐먹은 것도 아니고 겨우 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쓴 거 가지고 이 딴지 거는 거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이 법률안 빨리 만들어야지. 네. 아 진짜 국회나 정부의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관련된 대책 마련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속 터져서 큰일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때까지는 방어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왜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에 당하는지
요거부터 좀 알아보고 방어막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학 관련된 보이스피싱 경제학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가 왜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를 당하는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동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신편향. 과식편향이 아니라 과신편향입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거?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게 다 잘 되겠지라는 과도한 낙관주의를 뜻하는 네. 용어라고 해요. 근데 낙관주의 요게요. 무조건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때 자존심이나 심적 건강 이거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건전한 의심을 배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축이나 투자 이런 금융과 관련된 또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관주의가요. 특히 이런 경향이 있대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과신평양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대. 왜? 난 배울 만큼 배웠어. 야, 내가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야? 라는 평양이 강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까? 암기할 만큼 암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경우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고객 돈 굴려가지고 대박 냈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내가 고객 돈만 불려주다가 진짜 날새겠다. 직접 내가 하겠다. 하고 전업투자자로 나섰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망하죠. 예, 쫄딱 망하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문가인데 남의 돈 이렇게 불려주느니 내 돈 굴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자신을 하다가 큰 코를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에 대한 분석이 벌써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도 브리핑 시간에 살짝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지난해 통과된 인류학 석사 논문 이게 경제학 석사 논문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류학 석사 논문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라는 논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 논문은요. 2007년에 설립된 로얄 매매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단체 채팅방처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방까지 있대요. 여기 전업 투자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를 거쳐간 사람이 한 200명이 넘다고 합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2명밖에 없대요. 왜일까요? 그 사이에 다 망한 거야. 예, 198명이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난다 긴다는 제야의 고수들이 로얄 매매방 여기 돈까지 내가면서 여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다 망했다는 거예요. 겨우 2사람 말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분이 이 석사 논문에서 분석했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살펴볼 테고요. 다시 과신평양 여기에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속여? 뭐하러 나를 속이겠어? 속여도 금방 나는 눈치챌 수 있어. 라고 과신을 하다가 이런 온라인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부나 금융기관, 언론, 경불진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그거 감히 당하겠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내가 속일 수가 있어? 라고 하다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타이슨이 과신 편향과 관련돼서 아주 명언을 남겼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얻어 터지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딱 들어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사기 아니면 보이스피싱 요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과신평양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종합해서요. 5가지 원칙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5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가 원칙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냐? 상대가 누구라도 돈 이야기를 전화로 꺼내지는 않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누구라도 반드시 상대 연락처부터 다시 물어본다.
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 이야기는 반드시 누구라도 전화로가 아니라 대면으로 처리한다. 이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큰 금액은요. 그냥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처리하지 말고요. 반드시 금융회사 창구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원칙도 정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 문제를 처리할 때는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 이런 분들과 상담한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런 원칙도 정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 계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데 휘말려가지고 돈에 대해서 그냥 또 확 보내드리거나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저같이 매일 퇴근할 때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면 부모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자녀분들이랑 상담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도 막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명절 앞두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보이스피싱 공식을 외우자. 왜? 보이스피싱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알고 보면 찾아내기가 너무나 쉽다. 왜? 공식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추궁하는 말투로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몰라서 그러네. 아줌마가 몰라서 그러네라고 추궁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경찰이나 검찰입니다 하면서 대포통장을 언급한다 라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그런 전화 100%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지간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개인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포통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하는 경우는 100% 없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전화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저는 이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검찰 누구세요? 저 기자인데요 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속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화 왔다. 자녀분 문제로 전화 왔다 하면 가슴이 뛰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부모님에게 꼭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이거 철저히 해야 되겠죠.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번호 이거 애우기 힘들다고 매번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고 소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이거 애우기 힘들다. 잃어버리기 쉽다면서요.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면허증도 그렇고 이거 자칫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조직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회가 되실 때 부모님 스마트폰에 혹시 이런 개인정보 이거 찍어놓은 거 있으면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경불진 들을 수 있는 팟빵 깔아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팟빵에 경불진 청기 구독도 눌러드리고요. 전 최근에 장모님 핸드폰에 피망 막고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예, 그런 거 깔아드린다. 아무튼요. 아니 진짜 심지어는요. 신용카드 요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피해를 당할 경우 이것도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바로 신고하면 어떻게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었을 때 금감원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피해를 당한 은행에 전화해야 될까?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야 될까?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경찰. 맞습니다. 112로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 경찰에게 피해당한 뭐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계좌를 말하면요. 경찰이 바로 거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줍니다. 경찰이 대신해서 해줘요. 따라서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검거하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
피해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우리은행에 전화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ARS 뭐 누르다 보면 시간이 한참 가.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에서 빨리 요거를 대신해서 신고해 주게 부탁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내가 개통하지 않았는데 이게 개통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여기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있거든요. 여기에 접속하면 내 명의로 스마트폰이 개통됐네? 이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족분들, 부모님 혹시 개통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개통하지 않은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것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알바로. 그렇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아는 선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만 알려줄게. 이거 너무나 쉬운 알바인데 너 돈 요즘 없지? 이것만 하나만 해줘. 그러면 하루에도 몇십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부탁을 받고 선배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그냥 돈만 찾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선배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선배가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선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얘기를 해도 자신은 법정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좀 중년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막 이제 은퇴한 어르신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 돈만 받아서 이거 ATM 기계에 가서 입금만 해주시면 1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0대 여성이 이거에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죠. 그렇게 쉬운 알바를 지가 직접 하지 왜 알바비를 줘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알바는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맞습니다. 돈 벌기 쉬운 알바는 없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 나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를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진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미덕인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외로움을 조금 채우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며 아까도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욱더 활개를 칠 조짐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진짜 이번에 너무나 조심을 많이 해야 된대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가족들
것도 주의를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연락까지 의심하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사기를 당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 추석은 오늘 방송을 가족이나 친지분들,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석 명절 선물이다. 이거 꼭 들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추석 명절 때 웃는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다 기쁘게 나야지 코로나도 우리가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쪼록 진짜 보이스피싱 진짜 나는 절대 피해 안 입을 수 있어. 나를 누가 속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당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불진 몰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